찰싹.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제 딸이 뺨을 맞았습니다. 청소부 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300명의 하객 앞에서 제 딸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마지막 평온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과거를 깨웠습니다. 서랍 깊숙이 묵혀둔 자료, 해외법인 12개, 용역비로 빠져나간 돈만 80억. 저는 강태석. 겉으론 조용한 프랜차이즈 사장이지만 한때 기업의 속을 들여다보던 국세청 특별조사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일막. 결혼식의 악몽. 그날은 제 딸 하린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한 날이었죠. 아빠, 나 정말 행복해. 하린이는 매일 전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랑 민우진, 우진그룹 회장의 외동아들. 이 지역에선 꽤 이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빠, 우진이는 정말 다른 재벌 2세들이랑 달라. 착하고 성실하고 나한테 정말 잘해줘. 하린이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처음 신랑 집에 인사 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날이 생생합니다. 5개월 전, 우진그룹 본사 건물 옆 저택. 저희 부부는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가 나왔습니다. 사돈 어른 오셨습니까? 안으로 드시죠.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수입 가구들.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잠시 후 신랑 어머니 박윤희 여사가 내려왔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보석 목걸이.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린이 아버지 강태석입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으며 말했죠. 앉으세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린 씨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십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몇 개나 운영하세요?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개요? 우리 아들은 앞으로 12개 법인을 물려받을 텐데요. 지금 우릴 무시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하린 씨 어머니는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여성 경영인 모임 회장이에요. 아시겠지만 우리 집안은 이 지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집안이거든요.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집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30분 내내 저희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하린 씨 아버지가 예전엔 무슨 일 하셨다고요? 예전엔 공무원이었습니다. 아, 공무원이셨어요? 뭐 하시는 공무원이었는데요? 세무 관련 일을 했습니다. 세무요? 세금 징수하는 그런 거? 지금 무시하는 거 맞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집안이랑 괜찮을까요? 나도 걱정이야. 하지만 하린이가 좋다는데. 하린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빠 어때? 나 예쁘지? 드레스를 입은 하린이가 제 앞에서 빙글 돌았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할인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오늘 울지 마. 화장 다 지워진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눈가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식장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 할인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정말 잘 살게. 그래, 할인아. 행복해야 한다. 응. 우진이 오빠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 시댁 식구들은 좀 차가운 것 같지만 우진이 오빠가 잘 중재해 줄 거야. 그럴까? 저 박윤이란 여자가 가만히 있을까?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 양옆으로 장식된 하얀 장미 수백 송이, 레드카펫 위로 흩날리는 꽃잎. 우와, 정말 예쁘다.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객석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석 200명 이상, 신부 측 하객석 70명. 규모부터 너무 달랐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 드레스, 보석. 반면 우리 측 하객들은 소박했습니다. 동네 이웃들, 친척들, 제 가게 직원들.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신랑 어머니 박윤희 여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사돈 어른, 잠깐 이리 오시죠. 우리는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박윤희 여사가 할인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드레스가 좀 수수하네요. 할인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좀 아쉽다는 거죠. 우리 집안 격에 맞게 좀 더 화려한 걸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작부터 이러는 겁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님, 할인이가 고른 드레스가 정말 예쁩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윤희 여사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취향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할인이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할인 씨. 식 끝나고 패백 올릴 때 큰절 제대로 하세요. 우리 집안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머님. 잘 배웠습니다. 그래요? 청소부 어머니한테 배웠나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인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박윤희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제가 알고 있어요. 할인 씨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들어오셨다면서요? 새어머니가 청소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말하려는데 박윤희 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요. 다만 우리 집안에 들어올 땐 그런 배경은 좀 숨기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방 안에 남은 우리 셋. 할인이가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하지만 할인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과연 잘한 선택일까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의 멘트.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할인이가 제 팔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빠 떨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저는 할인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신랑 측 하객들. 그들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 다들 저렇게 쳐다보는 걸까요? 앞줄에 앉은 박윤희 여사. 그녀는 할인이를 보며 입술을 비죽 올렸습니다. 단상에 도착했습니다. 신랑 민우진이 할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쁘다.
우진이가 속삭였습니다. 할인이가 웃었습니다. 식은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주례사, 성혼선언, 축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케 토스. 할인이가 뒤를 돌아 부케를 던졌습니다. 미혼 여성들이 환호하며 받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식은 끝났습니다. 패백 시간. 별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만 모였습니다. 할인이가 한복으로 갈아입고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큰 절 올리겠습니다. 할인이가 시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로 받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며느리. 앞으로 잘 부탁해요. 하지만 박윤희 여사는 무표정했습니다. 대추와 밤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많이 나으렴. 목소리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인이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때였습니다. 박윤희 여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랑 우진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박윤희 여사가 할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감히 어머님이라고 불러? 할인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청소부 딸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도 감사해야지.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오? 하지만 박윤희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 집안 체면 지키는 거예요. 할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그 순간 찰싹 박윤희 여사의 손이 할인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청소부 딸 주제에 감히 말대꾸를 해?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할인이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참아요, 오늘만. 신랑 우진이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닥쳐. 내가 뭘 알아. 이 집안 체면을 내가 지키는 거야. 시아버지가 박윤희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짓이오? 하지만 박윤희 여사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할인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행운인 줄 알아? 청소부 딸이 재벌 며느리가 된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할인이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아야 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 집안의 마지막 평온이라는 것을. 이막 준비하는 복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인이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안에서 들리는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할인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뺨의 손자국은 아직도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할인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 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들한테 평생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할인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할인이는 평생 고개를 숙일 겁니다. 저는 할인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리나, 들어봐. 응,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 무슨, 이번엔 끝까지. 아빠를 믿어. 하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뭘 하시려고요? 걱정하지 마. 며칠만 기다려봐.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국세청 특별조사관이었을 때의 자료들, 기업 회계 분석 매뉴얼, 법인 구조 추적 가이드, 조세회 피처 리스트, 비자금 적발 사례집, 손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자료들. 하지만 그 안의 지식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나쁜 돈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이건 제가 20년 동안 배운 진리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우진그룹을 입력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우진그룹, 올해 매출 500억 돌파, 지역 최대 건설사로 급부상, 10년 만에 매출 20배 성장 신화, 해외 진출 본격화, 동남아 5개국 법인 설립, 10년 만에 20배? 이건 정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우진그룹 재무제표를 열었습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용역비 연 83억 2천만 원. 용역비가 83억? 매출 500억 회사에서 용역비가 83억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용역비 지급처를 추적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3개, SG 텍 솔루션즈 외 2개, 케이맨 제도 법인 5개, 케이먼 컨설팅 그룹 외 4개, 홍콩 법인 4개, HK 비즈너스 파트너즈 외 3개, 총 12개 법인. 저는 하나하나 검색해 봤습니다. SG 텍 솔루션즈 마이너스 주소 싱가포르 금융지구 우편함 번호, 케이먼 컨설팅 그룹 마이너스 주소 케이맨 제도 사서함.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구조입니다. 실제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냥 돈 빼돌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계속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커피를 5잔째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 대금 지연 패턴, 우진그룹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 계약서상 30일 이내 지급.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120일 지연, 어떤 업체는 180일까지 지연됐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대금 못 받아서 죽을 마시겠습니다. 계약단가 후려치기 패턴, 건설자재 시장 평균가 대비 우진그룹 계약단가는 평균 30% 낮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했습니다. 137쪽. 이 정도면 시작은 됐습니다. 하지만 더 필요합니다. 결정타가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회계사 민준혁. 20년 전 국세청 동기였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나 태석이야. 오, 태석이 형?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근데 하나만 도와줘. 뭔데? 말만 해. 기업 재무제표 분석 좀. 어느 회사? 우진그룹.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 그 회사 이 지역에서 꽤 센데? 건드렸다간 큰일 날 수도 있어. 알아.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무슨 일 있어? 내 딸 일이야. 내 딸이 그 집 며느리인데 결혼식 날 시어머니한테 뺨 맞았어. 민준혁이 욕을 했습니다.
뭐, 그 XX들이? 형, 알았어. 내가 끝까지 파본다. 그 회사 회계장부 샅샅이 뒤져서 구멍이란 구멍은 다 찾아줄게. 고맙다, 준혁아. 형 딸 일이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자료 이메일로 보내줘. 두 번째, 변호사 최서준. 국세청 시절 같은 팀이었습니다. 태서가 완전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내지? 응, 그럭저럭. 너는? 나도. 근데 서준아, 법인 구조 분석 좀 부탁해. 어느 회사? 우진그룹. 야, 너 미쳤어? 그 회사 이 지역 토호야. 건드렸다간 너도 다칠 수 있어. 알아. 그래도 해야 돼. 뭔 일 있어? 내 딸이 그 집 며느리야. 근데 결혼식 날 시어머니한테 뺨 맞았어. 300명 하객 앞에서 최서준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KXX들. 알았어. 내가 법인 구조 다 까발려줄게. 해외 페이퍼 컴퍼니든 뭐든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다 추적해줄게. 고맙다, 서준아. 뭘? 우리 사이에. 그리고 태서가 내가 검사 친구들한테도 얘기해볼게. 혹시 필요하면 검찰 라인도 연결해줄게. 세 번째, 세무사 김영호. 제가 국세청 신입 시절 교육을 시켰던 후배였습니다.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영호야, 잘 지내냐? 네, 잘 지냅니다. 무슨 일이세요? 해외 법인 추적 좀 부탁해. 어느 회사요? 우진그룹. 김영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그 회사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내 딸 일이야. 알겠습니다. 형님 일이면 무조건 돕습니다. 해외 자금 흐름 다 추적해 드릴게요. 싱가포르든 케이맨이든 스위스든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맙다, 영호야. 형님, 그리고 제가 국세청 후배들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조사 일과에 제 동기가 있거든요. 필요하면 국세청 라인도 열어드릴게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메일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 발신 민준혁. 제목 긴급 우진그룹 회계 분석 결과. 형, 이거 심각해. 용역비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커. 매년 83억씩 빠져나가는데 실제 용역 내역이 하나도 없어. 용역 계약서도 형식적이고 실제 용역 제공 증빙이 전혀 없어. 이건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패턴이야.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이 돈이 해외로 나간 후 다시 회장 개인 계좌로 돌아오는 루트를 찾았어. 싱가포르 케이맨 스위스 순으로 돌려서 결국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계좌로 들어가. 첨부 파일에 자금 흐름도 넣었어. 이거면 검찰 고발 가능해.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금 흐름도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우진그룹 싱가포르 법인, 케이맨 법인, 스위스 계좌. 화살표가 선명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발신 최서준. 제목 법인 구조 분석 완료 충격적. 태서가 이거 봐. 해외 법인 12개가 전부 페이퍼 컴퍼니야. 내가 싱가포르 변호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현장 확인까지 했어. SG 텍 솔루션즈 주소지에 가봤더니 그냥 우편물 대행 업체더라. 실제 사무실 없어. 직원도 없어. 케이맨제도 법인들도 마찬가지. 전부 법인 대행 서비스 업체 주소야. 이건 명백한 조세회피 구조야. 세금 안 내려고 만든 유령 회사들이야. 첨부 파일에 법인 구조도 넣었어. 그리고 내 검사 친구한테도 얘기했어. 필요하면 검찰 라인 연결해 줄게. 저는 프린트를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발신 김영호. 제목 충격 협력업체 갑질 증거 확보. 형님,
자료 분석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협력업체 대금 지연이 121건입니다. 평균 지연 기간 127일. 어떤 업체는 200일 넘게 대금 못 받았습니다. 계약 단가 후려치기 83건. 시장 평균 대비 3,040% 낮게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협박성 공문 37건 발견했습니다. 대금 지급 요구하면 거래 중단. 단가 인상 요구하면 다른 업체로 교체. 이런 식의 협박 메일들입니다. 이건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다 해당됩니다. 첨부 파일에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제가 협력업체 사장님들한테도 연락해 봤는데 다들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증언 받을 수 있는 분들 리스트도 첨부합니다. 저는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출력했습니다. 546조. 이제 퍼즐의 절반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이십니까? 떨리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시죠? 저 오진그룹 경리부 김대현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자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요? 모든 거요. 비자금 조성 내역서, 해외 송금 기록, 계약서 원본, 회장님과 전무님의 이메일, 그리고 회의 녹취록까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저도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결혼식 그날 저도 거기 있었어요. 따님이 뺨 맞는 걸 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도 이 회사에서 7년 일했는데 매일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무릎 꿇고 빌고 직원들이 밀린 월급 받으려고 울고 이런 거 보면서 일할 수 없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조용한 곳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알면 저 목숨이 위험합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시외각의 한적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김대현 씨 맞으십니까? 네, 앉으십시오. 그는 가방에서 USB 2개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USB가 2개네요. 하나는 백업입니다. 혹시 몰라서.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사실 저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회사에서 알면 제가 김 씨 신분은 절대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익명 내부 고발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대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 있습니까? 김대현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1. 비자금 조성 내역서 2015만 2024 147페이지. 2. 해외 송금 기록 83건 총 83억 2천만 원. 3. 계약서 후려치기 증거 121건. 4. 대금 지연 증거 83건. 5. 협박 공문 37건. 6. 회장 마이너스 전무 이메일 교신 기록 52개 파일. 7. 임원회의 녹취록 12개 파일. 8. 스위스 계좌 정보 계좌번호 잔액 증명.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 녹취록은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제가 회의록 작성 담당이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녹음을 했어요. 그 안에 회장님이 직접 해외 법인으로 돈 빼돌려라. 협력업체 대금은 최대한 늦춰라. 이런 지시하는 음성이 다 있습니다. 결정타입니다. 김 씨,
왜 이 모든 걸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김대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 딸이 커서 결혼할 때 누군가 제 딸한테 그런 짓을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할 겁니다. 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매일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전화해서 대금 좀 주세요. 직원들 월급 줘야 해요. 이렇게 애원하는데 저는 회사 지시대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만 말해야 했습니다. 김대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사장님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제발요, 저희 직원들이 굶고 있어요. 그때 제가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씨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할 겁니다. 과장님 제발 성공하세요. 그 사람들 반드시 처벌받게 해주세요. 약속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와 USB를 열었습니다. 파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2015-2024 XLSX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연도별, 월별로 정리된 표 2015년 62억, 2016년 71억, 2017년 78억, 2018년 83억, 10년간 총 746억, 746억이나 빼돌렸습니다. 회의록 2023만 315, mp3,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분기 해외 송금은 얼마야? 23억입니다, 회장님. 좋아. 싱가포르 거쳐서 K맨으로 보내. 그리고 김 과장, 협력업체 대금은 계속 늦춰. 우리 현금 흐름이 중요하니까. 네, 회장님. 직접 지시한 증거입니다. 이메일 회장 전무 2023만 1028 2ml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 우진그룹 회장, 수신 우진그룹 전무, 제목 4분기 자금 운용, 전무 이번 4분기 해외 송금 20억 추가해. 스위스 계좌 잔액이 좀 부족해. 그리고 협력업체들 너무 시끄러우니까 대금 조금씩은 줘. 하지만 최소한으로. 우리가 갑이야. 걔들은 을이고. 이메일 증거까지 완벽합니다. 모든 파일을 확인하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모든 파일을 출력했습니다. 총 683쪽. 빨간 펜으로 핵심 부분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바인더 3개에 나눠 정리했습니다. 바인더 1 비자금 조성 증거, 바인더 2 협력업체 갑질 증거, 바인더 3의 1록 및 이메일 증거.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리나, 아빠가 반드시 지켜줄게. 산막, 거미줄이 조여온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가장 격식 있는 네이비 슈트. 아내가 넥타이를 매주며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하는 거예요? 응. 이제 시작이야. 위험하진 않을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한텐 20년 경험이 있어. 그리고 이번엔 증거가 완벽해. 오전 9시 검찰청 정문.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고발장 제출하러 왔습니다. 어느 건에 대해서요? 우진그룹, 횡령, 배임, 조세포탈,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창구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진그룹이요? 네. 저는 무거운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바인더 3개를 꺼냈습니다. 증거자료 683쪽입니다. 그리고 USB 2개, 녹취록과 이메일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급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10분 후 경제범죄 전담 검사가 직접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 강태석 씨 맞으십니까? 네. 안으로 들어오시죠.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검사가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자료들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제가 20년 전 국세청 특별조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내부 고발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 고발자 신원은 익명으로 보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외 법인으로 돈 빼돌려라. 검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직접 지시 증거네요. 네. 12개 회의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검사가 이메일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검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태석 씨, 이거 아십니까? 이 정도 증거면 즉각 압수수색 가능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딸이 우진그룹 회장 며느리입니다. 검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며느리요? 네. 결혼식 날 시어머니한테 뺨 맞았습니다. 300명 하객 앞에서 청소부 딸이라고. 검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네. 하지만 이건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10년간 746억을 빼돌렸고 수백 개 협력업체를 괴롭혔습니다. 제 딸 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증거가 완벽하니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3일.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검사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동시다발로 움직여 주십시오. 무슨 뜻이죠? 검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모두 한꺼번에 움직여야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관계기관과 즉시 조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청을 나와 저는 곧바로 국세청으로 향했습니다. 조사 일과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탈세 제보합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우진그룹. 상담 직원이 움찔했습니다. 우진그룹이요? 네. 저는 또 다른 바인더를 내밀었습니다. 해외법인 12개를 통한 조세 회피, 10년간 746억 빼돌렸습니다. 직원이 급히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 남자. 어떻게 오셨습니까? 탈세 제보입니다. 자료가 있으십니까? 저는 USB를 내밀었습니다. 해외 송금 기록 전부 들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케이맨, 홍콩, 스위스까지 자금 흐름이 완벽하게 추적됩니다. 조사관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제가 20년 전 여기조사 이과 출신입니다. 조사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강태석 선배님? 네, 맞습니다. 아, 선배님. 저 2005년 입사했습니다. 선배님한테 기업 회계 분석 교육 받았어요. 세상 참 좁습니다. 후배, 부탁 하나만 하겠네. 말씀만 하십시오. 이번 건 빠르게 움직여줘. 검찰이랑 동시에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알겠습니다. 선배님, 이 자료면 즉시 조사 착수 가능합니다. 3일 안에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회계법인 먼저 치겠습니다. 고맙다. 국세청을 나와 저는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습니다. 민원 접수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하도급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합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우진그룹.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우진그룹 검색되네요. 어떤 위반 사항입니까? 저는 또 다른 바인더를 내밀었습니다. 협력업체 대금 지연 121건, 계약단가 후려치기 83건, 협박성 공문 37건, 모두 증거자료 있습니다. 직원이 바인더를 넘겨봤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담당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수를 두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경제부 기자 5명에게 동시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신 경제부 기자 5명. 제목 긴급 제보 우진그룹 비자금 탈세 갑질 종합 증거. 본문 우진그룹이 10년간 746억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해외법인 12개는 모두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협력업체 121곳이 대금을 못 받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서, 해외 송금 기록, 협력업체 갑질 증거, 임원회의 녹취록, 회장 이메일 원본, 검찰 국세청 공정위 동시 수사 착수 예정, D-3, 내부 고발자 신원은 절대 보호 부탁드립니다. 발송, 이제 언론이 움직입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리나 아빠야. 응 아빠. 무슨 일이야? 며칠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왜? 무슨 일 있어? 곧 세상이 시끄러워질 거야. 아빠 혹시 아빠가 뭔가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지켜줄게. 하리나 3일만 참아라. 3일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알았어, 아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3일. 3일 후 폭풍이 옵니다. 다음 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강태석 씨시죠? 네. 제보 메일 받았습니다. 이 자료들 진짜입니까? 전부 1차 증거 자료입니다. 검찰과 국세청에도 같은 자료 제출했습니다. 대단하군요. 녹취록까지 있다니. 언제부터 보도 가능합니까? 검찰 압수수색 당일 아침. 그때 동시에 터뜨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강태석 씨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딸이 그 집 며느리입니다. 결혼식 날 뺨 맞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D-1.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였습니다. 강태석 씨, 내일 아침 9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도 동시에 움직입니다. 회계법인으로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석 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증거는 처음 봅니다. 20년 검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증거 패키지는 처음입니다. 20년 경험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지켜보십시오. 세상이 바뀔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납니다. 사막, 통쾌한 심판의 날, D-데이. 그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폭풍 전야는 언제나 고요하죠.
저는 일찍 일어나 TV를 켰습니다. 오전 8시 55분. 뉴스 대기 화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됩니다. 오전 9시 정각.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우진그룹 본사, 검찰 정격 압수수색.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우진그룹 본사 앞. 검찰 트럭 3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 양복의 조사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명이 넘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였습니다. 강태석 씨, 현장 진입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 정확합니다. 회장실 금고 열었고 현장에서 장부 83건 압수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30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회장 개인 금고에서 스위스 은행 통장 발견했습니다. 완벽합니다. 회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변호사 부르겠다고 난리입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오후까지 압수수색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었습니다. 선배님, 회계법인 진입 완료했습니다. 뭐 나왔나? 해외 송금 내역 전부 확보했습니다. 싱가포르 계좌로만 83억 확인됩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실체 전부 인정했습니다. 거미줄이 조여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진행해. 네, 선배님. 오전 10시. TV 뉴스가 실시간으로 현장을 중계했습니다. 앵커 우진그룹 본사에서 현재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박스로 옮겨지는 자료가 상당한 양으로 보입니다. 화면엔 조사관들이 박스를 나르는 모습, 우진그룹 직원들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회장이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는 모습. 하지만 기자들이 막아섰습니다. 기자 회장님,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회장이 손으로 카메라를 막았습니다. 노 코멘트. 오전 11시.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1위 실시간 검색어 우진그룹. 2위 압수수색. 3위 비자금 746억. 4위 우진그룹 회장. 5위 페이퍼 컴퍼니. 기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우진그룹, 검찰 정격 압수수색 비자금 746억 의혹. 해외법인 12개 모두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져 협력업체 121곳 대금 못 받아 고통. 10년간 조직적 탈세 횡령 정황. 댓글창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746억? 미쳤네. 협력업체들 정말 불쌍하다. 재벌들 다 똑같아. 제대로 처벌해라. 이런 회사가 지역 대표 기업이었다니. 오후 1시. 더 큰 속보가 떴습니다. 우진그룹 회장 부인 결혼식장 갑질 영상 확산. 영상이 포털 메인에 떴습니다. 누군가 결혼식 영상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할인이가 패백 올리는 장면. 박윤희 여사가 일어나는 장면. 내가 감히 어머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찰싹 뺨 맞는 소리와 함께 할인이의 뺨이 붉게 달아오르는 장면. 영상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30만, 50만, 80만, 100만 돌파.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청소부 딸이라고? 미쳤네. 746억 빼돌리면서 사람은 무시해? 저 여자 완전히 끝났다. 며느리한테 저러면서 비자금은 746억? 진짜 역겹다. 오후 2시. 제 휴대폰에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옛 동료들. 태서가 TV 봤어? 우진그룹 터졌다. 형, 이거 형이 한 거 맞지? 과장님, 뉴스 봤습니다. 저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인이에게만 전화했습니다.
할인아, 아빠 뉴스 봤어. 할인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게 아빠가 한 거지? 응. 할인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아빠. 정말 정말 고마워. 할인아, 이제 시작이야. 며칠만 더 참아라. 아빠가 끝까지 지켜줄게. 응, 알았어, 아빠. 오후 3시,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우진그룹 회장 회의에서 직접 돈 빼돌려라 지시. 임원회의 녹취록 공개 조직적 범행 드러나. 언론이 녹취록을 입수한 것입니다. 방송에서 녹취록이 재생됐습니다. 회장 목소리 이번 분기 해외 송금은 얼마야? 격리부장 23억입니다. 회장 좋아. 싱가포르 거쳐서 K맨으로 보내.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좋지. 방송이 잠시 멈췄습니다. 앵커 여러분 지금 들으신 것은 우진그룹 임원회의 녹취록입니다. 회장이 직접 탈세를 지시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댓글이 또 폭발했습니다. 녹취록까지 있네? 끝났다. 직접 지시했네. 변명 불가. 감옥 가야 한다. 무기징역 줘라. 오후 5시 검찰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검사 우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비자금 746억 규모의 조세 포탈, 협력업체에 대한 조직적 갑질, 하도급법 위반 등이 확인됐습니다. 회장 및 주요 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회장 구속 시기는? 다른 임원들도 조사합니까?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매우 충분합니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와 완벽한 증거 자료가 확보됐습니다. 저녁 7시 메인 뉴스 시간 앵커 우진그룹 비리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746억 규모의 비자금 조성, 협력업체에 대한 조직적 갑질, 그리고 결혼식장 며느리 폭행 사건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협력업체 사장 인터뷰. 협력업체 사장 대금을 6개월째 못 받았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무릎 꿇고 빌었는데도 내가 을이야, 우리가 갑이야. 이렇게만 말하더라고요. 사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 협력업체 직원 계약 단가를 일방적으로 30% 깎였습니다. 거부하면 거래 끊겠다고 협박했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강태석 씨입니까? 떨리는 여자 목소리. 박윤희 여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박윤희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막, 사과, 응징, 그리고 진정한 승리. 다음 날 오후, 조용한 카페. 박윤희 여사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초췌한 모습, 명품 옷도 벗고 그냥 평범한 검은색 옷. 그녀 앞엔 식은 커피 한 잔. 저는 천천히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제 딸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전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체면에 사로잡혔습니다. 체면이요? 박윤희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대 초반의 그녀. 시장 좌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한때는 가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셨군요. 남편을 만나 이 자리까지 왔지만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언젠간 들킬까봐, 제 과거가 드러날까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더 독하게 굴었습니다. 남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제 과거를 숨기려고, 체면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게 제 딸을 때릴 이유가 됩니까? 박윤희 여사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제발 할인 씨에게 한 번만 용서를 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강태석 씨,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할인이에게 직접 말씀하십시오. 박윤희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인이를 불렀습니다. 할인아, 응, 아빠. 시어머니가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할인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싫어. 안 만나도 돼. 하지만 한 번은 들어봐라. 그 사람 말을. 아빠, 나 아직 천천히 해도 돼. 내 마음이 준비됐을 때. 그때 만나도 돼. 할인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사흘 후, 우리 집 거실. 박윤희 여사가 할인이 앞에 앉았습니다. 사위 우진이도 함께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시게. 박윤희 여사가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이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할인 씨, 침묵. 저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박윤희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만은 전하고 싶습니다. 할인이가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당신이 청소부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비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박윤희 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과거를 숨기려고 제 불안을 당신에게 쏟아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인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군요. 할인 씨,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뺨 맞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할인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전 거울을 보며 제 뺨에 손자국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출신이 잘못인가? 엄마가 청소 일하시는 게 잘못인가? 박윤희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전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시간을 주시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윤희 여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기다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속보가 떴습니다. 우진그룹 회장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저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 우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746억 규모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협력업체 갑질 등의 혐의입니다.
화면엔 수갑찬 회장이 고개를 숙인 채 검찰 차량에 오르는 모습. 기자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카메라를 피해 차에 올랐습니다. 앵커 검찰은 비자금 746억 전액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협력업체에 대한 밀린 대금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2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석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는 우진그룹 협력업체 사장들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밀린 대금을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 밀린 대금 다 받았습니다. 직원들 월급 드디어 줄 수 있게 됐어요. 한 사장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으신 건 원래 여러분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돈이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할인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 결정했어. 뭘? 시어머니 용서하기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심이냐? 응. 어머님도 힘드셨던 것 같아. 그리고 사위 오빠가 정말 달라졌어. 할인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이 오빠가 회사 정리하고 지금은 작은 건축 사무실 차렸대. 정직하게 일하고 있어. 협력업체 사장님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사과도 했대. 그래. 응. 그리고 어머님도 변했어. 지금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신대. 청소일도 직접 하시면서 자기 과거를 숨기지 않으시겠대. 저는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넌 정말 강한 아이야. 할인이가 제 팔을 껴안았습니다. 아빠가 있어서 가능했어. 아빠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야. 그날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진그룹 사건 최종 판결. 앵커 우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비자금 746억은 전액 환수됐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협력업체 피해 보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법정 스케치, 고개 숙인 회장, 판사 피고인은 10년간 조직적으로 746억 원을 빼돌렸고 수백 개 협력업체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 가한 폭력과 모욕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징역 12년, 벌금 100억, 추징금 746억, 통쾌했습니다. 2개월 후 저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옆을 걸었습니다. 아빠 있잖아. 응? 내가 오늘 시어머니 만났어. 그래. 어땠어? 어머님이 울면서 사과하시더라. 할인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울었어. 이제 정말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했다, 할인아. 아빠, 그리고 있잖아.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우리 집으로 편지를 보내셨어. 할인이가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50통이 넘어. 다들 감사하다고. 아빠 덕분에 직원들 월급 줄 수 있게 됐다고. 어떤 분은 아빠 사진이 어디 있냐고. 액자에 넣어서 사무실에 걸고 싶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나도 그렇게 답장했어.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딸의 사진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이제 그 사진 속 할인이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해? 그냥 생각 좀.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할인이를 지키는 모습. 20년 전 국세청 조사관 때 처음 본 그 모습이었어요. 고맙소. 그런데 여보, 응? 이제 좀 쉬어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저는 웃었습니다. 알았소. 이제 그만 싸우겠소.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 휴대폰에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제목 도움 요청드립니다. 강태석 선생님께. 저는 대구에 있는 작은 제조업체 사장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저희도 지금 큰 건설사에 밀린 대금 8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직원 30명 월급을 못 줬습니다.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메일을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강태석? 아내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또 뭐해?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 미안하오. 한 번만 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답네요. 그게 우리 남편이죠. 에필로그. 6개월 후, 할인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작은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며 정직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윤희 여사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청소 일도 하며 진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약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밀린 대금 못 받은 협력업체, 부당 해고당한 직원들, 권력에 짓밟힌 사람들, 그들에게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나쁜 돈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할인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아빠, 나 임신했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응. 이제 곧 아빠가 할아버지 되는 거야. 할인이가 제 손을 잡고 배에 갖다 댔습니다. 아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한테 얘기해 줄 거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할인아, 아빠가 어떻게 엄마를 지켰는지, 어떻게 정의를 실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할인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내 인생을 지켜줘서. 저는 할인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야. 아빠는 영웅이야. 나한테도 협력업체 사장님들한테도, 그리고 앞으로 아빠가 도울 모든 사람들한테도.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새로 받은 제보 이메일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15통, 모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갑질, 횡령.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막. 사람을 낮춘 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복수의 흔적이 아니라 지켜낸 가족과 정의입니다. 출신이 아닌 살아온 길이 사람을 말합니다. 당신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강태석의 책상, 그 위에 놓인 할인이의 결혼식 사진. 이제 그 사진 속 할인이는 진짜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 놓인 사진.
임신한 할인이가 우진이 시어머니와 함께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뉴스 자막 부당거래 근절 법안 국회 통과, 앵커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부당거래 근절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진그룹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것으로 화면 전환, 국회 앞 협력업체 사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강태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 장면. 강태석의 휴대폰 화면. 새로운 메시지. 발신 할인. 아빠, 애기 태어났어. 건강한 남자애야. 사진 첨부 아기 사진. 강태석이 웃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냅니다. 축하한다, 할인아. 곧 갈게. 강태석이 일어나 코트를 입습니다. 서재를 나서며 책상 위에 또 다른 이메일을 봅니다. 제목 도움 요청 급함. 그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손주 보고 나서 하지, 뭐.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답장 대기 중인 15통의 이메일이 남아 있습니다. 정의는 끝나지 않습니다. 강태석의 싸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가치 있다는 것을